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 그룹에서 최초로 리튬 상업 생산을 개시한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리튬을 비롯해서 배터리용 핵심 원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포스코 HY 클린메탈 리사이클링 공정의 첫 번째가 시작되는 원료 창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HY 클린메탈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김지훈 팀장님과 함께 원료 창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HY 클린메탈 공정의 첫 출발점인 저희가 원료 공장 앞에 나와 있는데 블랙매스부터 이제 리사이클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블랙매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방전하고 화분쇄해서 저희가 리사이클링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 위주로 선별한 원료 물질입니다. 그러면 그 블랙매스를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주로 어디서 이제 들여오게 되나요? 네. 저희는 이제 연간 12,000톤의 블랙매스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약 8,000톤은 저희 상공정인 폴란드의 PLSC로부터 영관 계약을 체결해서 확보를 하였고, 나머지 4,000톤은 국내외에서 여러 소스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캐파는 블랙매스를 12,000톤을 처리할 네, 수 있는 맞습니다. 캐파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네,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연간 12,000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감을 잡기가 힘든데요. 네.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전기차에서 예. 들여오는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블랙매스 원료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 폐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블랙매스가 있고, 또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 불량, 스크랩을 로 만드는 그 블랙매스가 있습니다. 폐배터리 기준으로는 저희가 연간 한 85,000대에서 10만 대 정도의 폐차를 처리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공정 스크랩 기준으로는 연간 100만 대 분량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분량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공정을 보면서 또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저희가 보는 선반 위에 있는 저 하얀 박스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블랙매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폴란드에서 수입된 톤백에 포장된 블랙매스입니다. 저 톤백 하나당 그러면 어느 정도의 블랙매스가 담겨 있나요? 네, 톤백 하나당 일반적으로 1톤 정도 포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1톤의 블랙매스에 어느 정도의 리튬이나 니켈이 네. 포함되어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1톤 안에 리튬 46kg, 니켈 230kg 정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하얀 톤백들은 유럽에 있는 폴란드에서 PLSC 저희가 에서. 가져온 블랙매스다 맞습니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희는 지금 방금 보신 리사이클링 원료에 해당되는 블랙매스가 이제 처리되는 공정을 지금부터 쭉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공정에 해당되는 침출 공정을 네. 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침출 공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침출 공정은 원료인 블랙매스를 황산에 녹여서 금속을 용액으로 만드는 공정이고요. 그러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저희가 용매 추출을 위한 원료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블랙매스가 실제로 이 공정에 투입되는 걸 이 침출 공정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블랙매스들이 여기 침출 공정에 쌓여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생산 스케줄에 맞춰서 블랙매스가 원료 창고로부터 침출동으로 이송되어 온 뒤에 저 앞에 보이시는 포를 통해서 투입이 되고 사일로로 충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출 공정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까? 블랙매스 안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양극재도 있지만 음극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음극재. 그래서 먼저 음극재는 황산에 녹지 않기 때문에 필터 프레스를 통해서 음극재를 걸러내고, 그리고 금속 용액 안에 녹아있는 철과 알루미늄들을 제거를 합니다. 침출 공정에서 음극재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 네, 라고. 아까 봤던 그 블랙매스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공정. 예, 맞습니다. 네. 블랙매스가 이제 사일로에서 이제 화학 사일로. 탱크로 예. 투입이 되면서 황산에 녹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녹이면서 동시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용액의 슬러리를 이 왼쪽에 보이는 필터 프레스로 가지고 와서 필터 프레스에서 쭉 짜면은 여기서 여기 음극재를 제거하는 맞습니다. 공정. 황산에 녹지 않는 음극재는 제거가 되는 공정입니다. 금속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침출 공정에서 네. 침출률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네, 공법, 네, 공정,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오토클레이브고요. 고온 고압의 산소로 한 번 더 침출을 해주면서 정말 블랙맥스 안에 있던 금속을 끝까지 쭉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 저희가 예전에 한약 다릴 때 이렇게 많이 쥐어짜는 맞습니다. 이제 끓여서 저 말씀드린 적이 쭉 짜면은 있었는데. 예, 예, 금속이 예, 더 예. 잘 녹겠죠. 아, 네. 저게 바로 그 쥐어짜는 공정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끝까지 짜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침출 공정을 받고 다음으로 갈 공정이 추출 공정이죠. 맞습니다. 추출 공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침출동에서 금속 용액으로 침출해낸 그 용액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목적하는 금속별로 하나씩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공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추출 공정에서 몇 종의 유가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건가요? 추출동에서는 4가지 종류의 금속을 추출을 합니다. 네 가지요. 뭐 어떤 종류일까요? 먼저 구리부터 추출해내고 구리요? 다음은 망간, 코발트, 니켈 순으로 분리 추출. 망간, 코발트, 니켈 순차적으로 맞습니다. 추출하는 거죠. 예. 그럼 이 추출 공정에서 결국에는 회수율이 결정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장의 핵심 설비입니다. 아, 예. 이제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추출 공정을 보고 있는데 추출 공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침출 이후에 그 금속이 혼합되어서 녹아져 있는 이 용액을 저희가 이로 가지고 와서 각각의 용액에 반응하는 추출제를 투입을 하고 용매 추출을 통해서 금속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출제라는 게 구리, 망간, 코발트, 니켈을 추출할 수 있는 각각에 대한 맞습니다. 용매. 순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믹서 세틀러라고 하는 설비 안에서 추출이 됩니다. 아, 그 저희 보고 있는 이게 지금 믹서 세틀러가 되는 믹서 건가요? 세틀러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코발트를 추출하는 믹서 세틀러고요. 코발트. 안에서 추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추출 공정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결정화 공정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결정화 공정에 가면 또 제품을 볼 수가 있겠네요.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봤던 추출 공정에서 나오는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용액이 네. 결정화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제품화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결정화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매 추출동에서 이제 금속은 굉장히 정제된 상태로 사실은 이미 배터리급으로 정제가 돼서 도착을 합니다. 예. 용액 상태로 도착을 하면은 이걸 스팀을 이용해서 이제 증발을 시키죠. 증발을. 그러면은 이제 증발되는 또 그 증기는 제가 또 다시 회수를 해서 압축해서 다시 또 스팀으로 재활용하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운송을 하고 포장을 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소금 형태의 결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포장 라인 한번 보시죠. 아까 저희 처음에 원료동에서 봤던 그 통백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네. 최종적인 제품도 이렇게 통백 형태로 이렇게 여기 맞습니다. 담기는 거죠? 네, 톤백에 1톤씩, 정확히 1톤씩 포장이 되는 방식이고요.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료는 이제 금속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저희 제품은 황산염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원료보다는 부피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하면서 이제 니켈을 황산염으로 만들기 때문에 순수 니켈에 황산이 붙어서 부피가 더 늘어난다. 무게도 같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보다 이 크기가 더 큰 거겠네요? 뭐 크기와 무게는 사실 동일한데 저희가 블랙 파우더 1톤 안에 니켈이 아까 이게 270kg이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니켈, 블랙 파우더 1톤 안에 들은 270kg의 니켈로 제가 황산 니켈을 1톤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황산 니켈만 1톤이 담겨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코발트랑 또 따로 또 망산 따로따로 나오죠. 예. 지금 보시는 거는 황산 니켈. 황산 니켈 포장 설비입니다. 황산 니켈 1톤이 이제 이 통백 하나에 담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제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통백이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거네요. 이게 1톤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황산 니켈 1톤이니까 네. 순수 니켈로 하면은 200kg, 약 200kg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한 4대 분량 정도 만들 수 있는 니켈이 여기 네, 맞습니다. 이 톤백 하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네. 황산 니켈 양이 지금 HY 클린메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블랙 파우더 12,000톤을 투입했을 때 대략적으로 황산 니켈이 12,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12,000톤이요? 이게 블랙 파우더 안에는 니켈이 순수 금속 상태로 들어있지만 제가 니켈 1톤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황산 니켈 약 한 4.5톤 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황산 니켈은 이제 수량과 부피가 좀 늘어납니다.
그럼 황산니켈 12,000톤이면은 전기차 물론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약 7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황산니켈을 생산한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저희가 추출 공정에서 봤던 리튬이 황산 리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황산 리튬이 이 공정에서 탄산 리튬으로 만들어지는 네. 그런 절차를 맞습니다. 거치겠네요. 예.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출동에서 남은 여액인 황산 리튬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산 리튬이 이 공정으로 이송되어 와서 굉장히 복잡한 정제 공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탄산 나트륨을 투입해서 탄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이 되고 나면은 이것도 이제 고상으로 만들어서 분말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을 볼 수 있을까요? 보러 가시죠. 네. 이게 이제 포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포장된 탄산 리튬 최종 제품이 이제 저희가 앞에 선반에서 톤백에 또 예, 담기는 맞습니다. 그런 제품이 네, 되겠죠. 탄산 리튬은 500kg 단위로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500kg 단위로 톤백에 포장을 해서 저희 창고에서 적재를 하다가 이제 고객사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탄산 리튬은 톤백 하나에 500kg이 담긴다. 그럼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산 리튬입니다. 자, 이거는 톤백 하나에 1톤이 아니라 500kg이 지금 예, 담겨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500kg이면은 그러니까 1톤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세로 한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250kg이면은 한 2,5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라고 제일 귀한. 그래서 이제 하얀 황금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포스코 HI 클린메탈에서 이 탄산 리튬을 1년에 얼마 정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연간 2,500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500톤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포스코 HI 클린메탈의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포스코 HI 클린메탈이 생산하는 제품이 크게 구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탄산 리튬 이 5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오늘 확실히 봤고요. 가장 중요한 황산 니켈과 탄산 리튬에 대해서는 또 생산 제품까지 직접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부산물을 또 제품화하는 2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2가지는 네. 뭔가요? 네, 저희는 이제 습식 재련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황산 나트륨을 그래서 고순도화를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침출 공정에서 저희가 그 음극재로 쓰였던 흑연을 이제 필터 프레스로 이제 짜내지 않습니까? 이 흑연도 매립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내부에 이제 판매를 합니다. 황산 나트륨과 음극재까지 자원화해서 맞습니다. 제품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포스코 HI 클린메탈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채굴할 수 없는 리튬이나 니켈 등의 배터리용 유가금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포스코 HI 클린메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지훈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